여러분, 2교시 시작을 좀 해볼게요. 조건부 서식이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좀 조건부 서식을 할 때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행 전체에다 뭘 해주세요라고 할 때 레코드를 전체적으로 잡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방금은 매출액이 6만 이상인 행 전체에다 뭔가를 해봅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방금 한 조건부 서식을 지우고 제가 다른 문제로 한번 조건부 서식을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일단 다시 레코드 전체적으로 잡습니다. 다시 레코드를 전체적으로 잡아주시고, 자, 조건부 서식 들어갑니다. 자,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규칙 관리라고 하는 부분에 가볼게요, 전부 다. 자, 규칙 관리라고 하는 부분에 가서 자, 규칙 관리 부분에 가면 우리가 적용을 했던 조건부 서식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조건의 규칙을 삭제하겠다라고 해서 이 규칙을 삭제를 좀 할게요. 자, 이걸 삭제를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면 우리가 조건부 서식으로 줬었던 뭐 파랑의 굵게라고 하는 서식들은 이제 다 없어지고 초기화 상태가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문제를 좀 변형을 줄게요, 여러분. 여기다가 어떻게 문제를 변형을 줄 거냐면, 자, 조건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담당 업체 수가 15곳 이상인 행 전체에 다음 서식을 적용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 글꼴 빨강에 굵게 자 이렇게 표시를 하라라고 했어요. 자 7번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다. 자 조건부 서식에 수식을 이용하라고 얘기를 했고 자 담당 업체 수가 15곳 이상인 행 전체에다가 뭔가 다음 서식을 빨강색의 굵게라는 서식을 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행 전체라는 말과 수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레코드를 전체적으로 잡고 가야 될 거예요. 레코드를 전체적으로 잡는다라는 뜻은 B5번 셀에서 J12번 셀까지 잡아달라라는 말이고 자, 홈 리본 메뉴 스타일 그룹에 가서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새 규칙으로 들어가가지고 수식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수식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다음 수식이 참인 값의 서식을 지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식을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담당 업체 수가 15곳 이상이다라고 하는 게 조건인 거죠. 이게 조건인 거고 이 조건이 참이라면 오케이 된다면 서식은 빨강에 굵게라는 서식을 주라는 거죠. 그래서 조건부 서식이라는 기능인 거예요. 조건이 어쩌고 저쩌고가 언급이 되고 이 언급이 된 조건이 만족이 된다면 이러이러한 서식을 적용하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담당 업체 수가 적혀져 있는 셀은 어디 있냐면 H5번 셀에 적혀 있어요. 담당 업체 수 위에 제목을 찍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15곳 이상이냐 아니냐를 숫자로 크기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담당 업체 수라고 하는 저 필드를 선택을 하면 안 되니까 그죠? 이걸 선택을 하면 안 되니까 H5번 셀을 찍어주는 거예요. 자, H5번 셀을 찍어주면 자, 는 $H, $5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키보드에서 F4번 키, 키보드에 보면 펑션 키가 F1번부터 F12번까지 있어요. 그러면 F4번 키를 한 번, 두 번, 한 번 더 눌러볼까요? 이렇게 계속 눌러보세요, 여러분. F4번 키를 계속 퉁퉁퉁퉁 눌러보면 절대 주소 됐다가 상대 주소 됐다가 혼합 주소 됐다가가 이렇게 계속 순환이 될 거예요. F4번 키가. 근데 지금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모습은 H열은 고정이고 5, 6, 7, 8, 9, 10, 11, 12 행은 바뀌어줘야 되니까 $H5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F4번 키를 두 번을 누르면 저렇게 $H5의 모양이 만들어져요. 혼합 주소가.
그래서 저 H5라는 셀에 있는 값이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입을 벌리고 는 이상 기호를 넣어주는 거죠. 크거나 같다 15라는 숫자와 자, 제가 여기다가 다시 크게 적어볼게요. 이런 수식이 적용이 되는 거죠. 지금. 자, H5번 셀이 처음에는 아마 이런 식으로 적힌다는 거죠. $H, $5의 모양으로 적히지만 F4번 키를 2번을 눌러주면 여러분이 직접 지우거나 고치는 게 아니라 F4번 키를 2번을 눌러주면 $H5의 모양을 만들어줘요, 얘가. 그래서 $H5의 모양을 만들어주고 이 셀에 있는 값이 15라는 숫자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한번 비교를 조건을 한번 걸어보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그 조건이 참이다. 15 이상이다. 그러면은 서식 버튼을 눌러서 자, 굵게 글씨색을 빨강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 눌러주고 한 번 더 확인 버튼을 딱 눌러주면 담당 업체 수가 15곳 이상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겠죠. 영업팀 직원들이니까. 담당 업체 수가 15팀 이상으로 맡고 있는 부서원이 누구누군지. 그러니까 이제 사원이나 대리들은 뭐 크게 많은 부서를 담당하진 않는데 부장 과장님들은 이렇게 또 많은 업체를 지금 제시를 하죠. 이렇게. 그래서 15곳 이상인 곳에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그리고 요거 한번 잠깐 고쳐볼까요? 여기 보면 장선우 부장님이 담당 업체 수가 지금 23명이거든요,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 나왔나요? 여기까지 나왔는지 채팅창에 알려주세요. 여기까지 나왔으면 오케이. 오케이. 오, 좋아, 좋아, 좋아. 여러분들이 오케이를 많이 찍어주면 뭔가 내가 칭찬받는 느낌이어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고마워요. 오케이, 많이 찍어줘서. 오케이. 자, 봅시다. 그러면 여기 장선우 씨가 담당 업체 수가 23명이잖아요. 근데 이 23명은 여러분 여기 가서 직접 여기 H8번 셀에 가서 13이라고 적고 엔터하고 바꿔보세요. 자, 13이라고 바꿔버리면 조건부 서식에 해당이 되지 않는 숫자잖아요. 그럼 알아서 서식이 빠지는 거죠, 이렇게. 서식 빠지는 거 보이죠? 다시 23 적어요. 적어주고 엔터 해주면 어떻게 돼요? 다시 15개 이상이니까 또 조건부 서식에 서식이 맞춰지게 되는 건 거죠. 되셨나요? 조건부 서식은 적용이 된 셀 범위에서 이 해당하는 수식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서식을 주는 거라 실제 데이터가 변동이 되면 조건부 서식도 자동으로 이렇게 변동이 되게 되는 거죠. 왜 이거 했는데 아무도 우아 안 하지? 우아 해줄 줄 알았어. 오늘 다들 인심이 별로 좋지 않군. 근데 이거 13으로 바뀌고 이렇게 하면 우아 해줄 줄 알았다고. 늦었다고.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우아 따위 필요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조건부 서식은 수식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업 이사가 됐어. 이사님이 됐어. 영업팀 이사가 됐는데 우리 직원들이 너무 담당하는 업체 수가 과도한 직원이 몇 명 있는지를 빨리 체크를 해보고 싶은 거야. 또는 내가 보고 싶은 데이터를 시각화로 빨리 인사이트해서 보고 싶은 거지. 그럼 그때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조건부 서식이에요. 내가 원하는 조건을 걸어서 그거에 해당하는 조건이 확인이 되면 어떤 서식적으로 이렇게 눈에 띄게 보여주게끔 하는 기능이죠. 자, 그러면 자, 다시 레코드만 잡아볼까요, 여러분? 자, 레코드만 전체적으로 잡아보죠. 레코드만 전체적으로 잡아서 조건부 서식 삭제를 좀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조건부 서식에 규칙 관리에 가서 규칙을 삭제를 다시 할게요. 자, 삭제를 다시 하고요. 제가 여기다가 다시 조건부 서식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제가 문제를 하나 더 내볼게요. 여기에다가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조건부 서식에 수식을 사용을 해서 자, 매출액이요. 75,000. 그러니까 사실은 7,500만 원이죠. 75,000 초과되는 매출액에 해당하는 행 전체에다가 빨강의 굵게라고 하는 서식을 한번 줘보세요라고 지금 제가 문제를 바꿨어요. 자, 이렇게 문제를 바꿨습니다. 제가 카톡에도 이렇게 지금 적었고요. 자, 이 조건을 한번 해결을 해볼까요, 여러분? 오, 병일 씨 벌써 했어요? 오케이, 했고. 자, 다른 분들도 진행 상황을 얘기해서, 오, 주원 씨도 벌써 했고. 엑셀 꿈나무들인데, 다들. 오, 영찬 씨도 했고. 오케이, 다른 분들도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현 씨랑 맨표 씨도 했고. 좋아. 자, 다른 분들, 지은 씨, 나연 씨 오케이를 빨리 찍고 싶었어. 자, 연아, 창현이도 됐고, 희수도 됐고, 다혜 씨도 했고.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셨는지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셨는지 한번 보죠. 자, 행 전체에 하세요 했으니까 당연히 레코드 8줄. 레코드 8줄에 조건부 서식의 세 규칙이고요. 자, 수식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자, 어떤 수식이냐. 매출액이 적혀 있는 G5번 셀. 자, G5번 셀을 선택을 해서 F4번 2번 눌러줘요. F4번 2번 눌러줘야 달러 G5의 모양을 만드는 거고요. 자, 초과라고 했기 때문에 왼쪽으로 입을 한 번만 벌려주기만 하면 돼요. 느는 적을 필요 없죠. 이상이 아니었으니까. 자, 초과가 된다. 75,000. 그러니까 실제로는 7,500만 원인 거죠. 자, 75,000이라고 이렇게 적어주고 초과합니다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제가 채팅창에 적어드린 것처럼 이렇게 적혀져 있는 수식을 사용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서식을 또 이렇게 주는 거죠. 자, 서식은 뭐 제시된 서식을 주면 되니까. 자, 확인 버튼을 해보면 매출액이 7,500만 원이 넘어가는 그 영업팀 전체 행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는 거죠. 시험 문제는 항상 이 유형으로 나와요. 조건부 서식에 수식을 이용한다면 이렇게 나오고요. 자, 하나 더 해보죠. 다른 유형이 나온다 그랬어요. 제가 문제를 조금 바꿔서 제가 50페이지로 문제를 좀 위치 이동했거든요. 자, 이번에는 이런 문제예요. 이 화면에서 그대로 사용을 해보면 돼요. 이 화면에서 그대로 사용을 해보면 되는데, 자, 조건부 서식을 이용을 해서, 판매량 셀에 데이터 막대 스타일을 녹색으로 하고 최소값 및 최대값으로 적용하세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지금 판매량이라고 했지만 우린 시험 문제를 뭘로 바꿔보냐면 매출액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게 만약에 매출액이었다. 자, 이게 매출액이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아까는 행 전체에다가 뭔가를 해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갔었어요. 맞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판매량 셀에다가만 해주세요 이랬어요. 근데 우리는 매출액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매출액 도메인만 잡아요. 자, 매출액만 잡아요. 여기 G5번 셀에서 G12번 셀만 잡아요. 제가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초록색으로 지금 색칠했어요. 이 부분만 잡는 거예요. 이 부분만. 자, 이 부분만 잡아요. G5에서 G1200만 선택을 해요. 데이터 막대 스타일 하세요 라고 나오면 해당하는 그 필드의 도메인 부분만 블럭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만큼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에다 데이터 막대 스타일 주세요. 자, 조건부 서식에 여기 데이터 막대 있어요. 자, 데이터 막대에 가면 그라데이션 채우기가 있고 단색 채우기가 있어요. 그라데이션에도 녹색이 있고요. 단색에도 녹색이 있어요. 아무거나 눌러주셔도 돼요, 여러분. 그냥 녹색이라고 하면 그라데이션 녹색 눌러줘도 되고요. 단색 눌러줘도 돼요. 문제에서 만약에 뭐 자주색으로 하세요. 또는 뭐 빨강색으로 하세요. 그러면 뭐 그라데이션 빨강이든 단색 빨강이든 상관없어요. 색상만 맞춰주시면 끝나요.
자, 그러면 저는 단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단색으로 이렇게 초록색을 딱 선택을 해줬어요. 그러면 끝나요. 이 조건부 서식은. 이 조건부 서식은 그죠? 쉽죠? 이 조건부 서식은 그냥 어떤 셀을 잡아서 데이터 막대 스타일 색상만 딱 체크해주는 조건부 서식의 데이터 막대 스타일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선생님 뒤에 최소값하고 최대값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보죠. 여기 장선우 부장님의 매출액이 뭐 1억 2,653만 원이잖아요. 그죠? 여기 1억 2,653만 원이라서 1등이잖아요. 물론 부장님이고 담당 업체 수도 당연히 많으니까 당연히 이분이 내는 매출액이 이제 클 거라는 거죠. 당연히 크겠지. 연차도 있고 뭐 담당 업체 수도 많고 이러니까 당연히 매출액이 큰데 여기 한번 막대 그래프가 제일 풀로 차여져 있죠. 제가 G열을 좀 이렇게 더 늘려볼게요. 여러분. G열 머리글에 오른쪽 부분을 잡고 이렇게 늘려주면 이게 조금 더 넉넉하게 볼 수 있는데 장선우 과장님 매출액 있죠? 앞에서 1억 빼죠. 그냥 2,653만 원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거 바꾸고 엔터 한번 해볼까요? 장선우 과장님의 매출액 1억을 빼버려요. 자, 장선우 과장님, 부장님이네요. 미안하네, 부장님인데. 장선우 부장님의 매출액 1억을 빼버리면 알아서 가장 최소값이 되고 자동적으로 박재영 과장이 최대로 막대 그래프 이렇게 풀로 채워지는 거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건부 서식을 준 이 영역에서 알아서 데이터 막대 크기에 맞춰서 최소값, 최대값을 상대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 문제 유형이 나온다. 그러면 최소값, 최대값에 대한 어떤 설정을 따로 해주는 게 아니라 어느 셀 잘 잡아서 막대 스타일로만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요거 혹시 되셨나요? 요것만 좀 다시 바꿔놓을게요. 장선우 부장님 매출 1억 다시 채워주세요, 여러분. 뒤쪽에 갔을 때 문제가 되니까. 지한씨, 우아해졌어. 그래. 진심 어린 우아였길 바라면서 고마워요. 다행이네. 자, 그래서 매출액으로 그 최소값, 최대값을 세팅을 해서 데이터 막대 스타일로도 조건부 서식이 나오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조건부 서식 문제가 나왔을 때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행 전체에 뭐 하세요 하는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데이터 막대 스타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칠 때, 12월에 시험 칠 때. 지금 그치 데이터 막대 맞아요. 데이터 막대 스타일이 나오면 좋겠는데 출제 비율이 6대 4 정도예요. 그러니까 수식을 이용해서 하세요 하는 게 60% 정도 나오면 데이터 막대 스타일로 나오는 출제 비율은 4 정도 40%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출 문제를 이렇게 쭉 보면 기출문제에서 제가 한참 내려가서 이걸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기출문제들은 계속 데이터 막대가 아니라 조건부 서식의 수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된 편이고 안 나오는 건 아닌데 막대 스타일도 안 나오는 건 아닌데 나오는 출제 빈도수는 조금 낮은 편이긴 해요. 그렇지만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둘 중에 하나는 나오는 거니까 확률은 50%니까 두 가지 기능을 다 익혀서 가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담당 업체 수, 제가 담당 업체 수 데이터 막대 스타일 8항으로 한번 해볼까요? 담당 업체 수? 담당 업체 수, 만약에 문제에서 조건부 서식을 이용을 해서 담당 업체 수 셀에 데이터 막대 스타일을 8항으로 하고 최소값 및 최대값으로 적용하세요 라고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담당 업체 수의 셀에 데이터 막대 스타일 8항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해봤나요, 혹시? 담당 업체 수를 셀만 잡아주는 거죠. 범위 잡는 게 중요해요. 범위 어느 셀을 잡고 가는지가 중요해요. H5에서 H12 셀만 이렇게 잡아주고 자 조건부 서식에 데이터 막대에 가서 8항으로 채워주세요 했으니까 8항으로 이렇게 채워줘요. 자, 채워놓고 한번 볼까요? 자, 채워놓고 보면 담당 업체 수하고 매출액이 비례하죠.
담당 업체 수에 따라 매출액이 거의 비례해요. 상관관계, 뭐 그래프를 그려봐야 알겠지만 사실은 원래는 업체 수에 따라서 매출액이 당연히 달라진다라는 거가 또 같이 비교가 돼서 느껴질 거예요. 자,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오케이 한번 볼까요? 조건부 서식 그럼 두 가지 유형 다 여러분들 익히신 걸로.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요거 해보죠, 여러분. 우리 여기 지금 문제에 필요한 조건부 서식만 빼고 나머지 조건부 서식은 좀 제외를 할게요. 삭제를 할 건데, 자, B5번 셀에서 J12번 셀 범위 잡을게요. B5에서 J12번 셀 범위 잡고, 자, 조건부 서식의 규칙 관리에 갑니다. 자, 규칙 관리에 가서 자, 우리 수식으로 넣어놨던 거 그냥 그대로 이 조건으로 그대로 두고요. 데이터 막대 조건부 서식 넣은 거 있죠? 이 데이터 막대 조건부 서식 넣은 거는 삭제를 좀 할게요, 여러분. 여기 규칙 삭제, 요거 규칙 삭제, 요것만 남겨놓을게요. 자, 그러고 확인 버튼. 우리 수식을 사용을 해서 했던 그 조건부 서식만 남겨놓고 요것만 남겨놓고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이 작업 진도를 좀 나가볼게요. 자, 저장 버튼 눌러줘요. 여러분, 저장 버튼. 자, 그리고 다시 시험 문제 있는 쪽으로 갈게요. 자, 이 작업 진도 나가볼게요. 자, 이 작업은 필터 및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가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필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필터가 무슨 뜻이에요? 필터라고 하는 말의 뜻. 필터가 무슨 뜻입니까? 필터. 정수기에도 필터가 있고, 뭐 우리 걸러낸다. 그죠? 뭐 공기청정기나 우리 에어컨에도 필터가 있고 차에도 이렇게 필터가 있죠. 걸러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걸러낸다는 건 내가 필요한 것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거를 분리해낼 수도 있고 필요한 것만 추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럴 때 사용을 하는 게 필터거든요. 자, 필터인데 자, 여기 전제 조건을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엑셀을 시험을 보러 가는 대부분의 수험자들은 2, 3, 4작업에서는 감점을 맞는 수험자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2, 3, 4작업은 다 만점을 받아요. 엑셀을 시험을 치러 간다. 그러면 이 정도의 시험을 준비를 하러 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2, 3, 4작업은 거의 다 100점을 맞고요. 당락 여부는 어디서? 1작업의 함수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을 하다가 함수 부분에 의해서 이제 감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당락이 결정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실제로 이제 오늘 이 작업을 여러분들이 나가보면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처음 할 때 개념만 좀 잘 잡아주시면 돼요. 자, 볼게요. 1작업 시트에 자 B4번 셀에서 H12번 셀 영역을 복사를 해서 이 작업에 B2 셀에다가 모두 붙여넣은 다음에 아래쪽 조건과 같이 작업을 하래요. 자, 이건 이 작업 시트에서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계속 여기 시트 아래쪽에 보면 1작업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요. 2작업은 아직 깨끗한 상태, 2작업 시트에는 아무것도 작업을 하지 않아서 1작업에 있는 내용을 복사를 해서 2작업으로 일단 가지고 가래요. 자, 그럼 범위 잡아보죠. B4번 셀에서 H12번 셀이라고 했어요. 자, 범위 잡았나요? B4번 셀, 그러니까 4번이죠. 4번에서 담당 업체 수 레코드까지. 자, B4번, H12번. 자, 복사는 컨트롤 C로 해주셔도 되고 그냥 오른쪽 버튼 복사 버튼을 눌러주셔도 돼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 복사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작업에 붙여 넣으라 그랬으니까 이 작업 시트로 가요. 자, 이 작업 시트에 B2, B2번 셀에다가 붙여 넣으세요 했으니까 그냥 컨트롤 V 해주셔도 되고요. 단축키로. 오른쪽 버튼에 가면 여기 붙여넣기 제일 첫 번째 옵션이 있어요.
붙여넣기 옵션에 보면 제일 첫 번째 걸로 그냥 붙여넣기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자, 컨트롤 V로 해주셔도 되고 붙여넣기 해주셔도 됩니다. 자, 붙여넣고 난 다음에 보니까 연봉하고 매출액 데이터가 이렇게 샵으로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열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라서 F열, G열 사이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G, H 사이에서 더블 클릭, 열 머리글 오른쪽 편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면 가장 긴 데이터를 기준으로 적절하게 열 너비가 조절이 되는 게 보일 거예요. 자, 저는 조금 확대를 할게요.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조금 더 늘려줘야 되겠네요.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을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 화면 보는 비율 조절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 작업인 거예요. 자, 복사해서 이제 붙여 넣었고요.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고급 필터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고급 필터는 제가 요거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할게요, 여러분. 자, 제가 화이트보드를 하나 더 공유를 표시를 했어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자, 지금 자, 화이트보드에 이렇게 표가 있고 여기에 원본 데이터가 있어요. 여기 원본이 있어요. 지금 화이트보드 창 보이죠, 여러분? 원본이 있고 예를 들어서 원본 떨어진 부분에다가 조건을 입력을 할 거예요. 안 보여요? 잠깐만. 자, 화면 2번 공유. 지금은 어때요? 보여요? 보이나요, 금연 씨? 보여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볼게요. 여기에 원본 데이터가 있었어요. 여기 원본 데이터가 있고 내가 어떤 일정 부분에다가 조건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조건을 입력을 해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이 원본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고급 필터가 해주는 역할은 원본 데이터에서 내가 원하는 조건을 이렇게 다른 장소에다가 복사를 해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복사를 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원본에 학생들의 인적사항이 이렇게 쭉 있는데 자, 인적사항 중에서 내가 단과대 예체능 단대에서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원본 데이터에는 무슨 상경계열, 사회과학계열, 뭐 공대, 뭐 예체능대 다 이렇게 우리 학과가 다 섞여져 있는데 여기 단대에서 내가 예체능만 추출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원본 데이터에서 예체능 계열의 전공을 하고 있는 친구들의 데이터가 여기에도 있지만 그 친구들만, 이 조건에 해당하는 친구들만 별도의 공간에 추출이 돼서 걸러져서 보여지게끔 하는 기능이 고급 필터의 기능이거든요. 고급 필터의 기능. 자, 그러면 자, 다시 한 번 더 보죠.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보면 자, 문제로 돌아가서 봤더니 문제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자, 부서가 영업 2팀이거나 매출액이 9만 이상인 자료에 4번 이름, 연봉, 매출액, 담당 업체 수 데이터만 추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이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문제에 보면 우리 지금 복사해서 붙여넣은 그 데이터 보이죠?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회의 시간 때문에 회의 조금 있다가 지금 닫힐 것 같은데 잠깐 닫고 제가 다시 회의실 바로 열을게요. 회의실 좀 바로 다시 들어와 주세요. 회의 시간이 자꾸 끊겨가지고 회의실 다시 잠깐만 들어와 주세요.